안녕하세요. 교과서 문제풀이 고등학교 기하이고요. 천재교육 교과서입니다. 저는 염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현희쌤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이제 평면 벡터에서 마지막 주제입니다. 직선방정식, 원방정식 같이 살펴볼 건데요. 요 파트는 제가 저번 시간에 좀 말미히 설명을 드렸었지만 한 직선하고 원이하는 도형은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거를 한번 벡터의 관점에서, 즉 평면 벡터의 관점에서 새롭게 좀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방식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벡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직선을 표현하고 원을 표현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이 주어지면 그것이 직선인지 원인지를 판단하는 연습을 좀 이번 시간에 해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용 자체가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벡터의 내적 그리고 성분에 대한 내용도 좀 잘 알고 계셨다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 건데요. 저는 교과서 97쪽에 있는 문제 1번부터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같이 한번 문제 1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요. 방향 벡터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직선 방정식 완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요, 어떤 직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필요하나요? 소단 두 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소단 두 점이 있을 때 항상 직선은 하나로 정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직선을 좀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얘도 이런 직선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여기 두 점 A 하고요. 제가 P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A, P를 지는 직선은 딱 한 가지로 정해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벡터 살펴볼 거니까요. 위치 벡터 살펴볼게요. 그래서 저는 원점 5를 한번 들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벡터 5하고 A를 연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P하고 5를 또 연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벡터를 제가 벡터 A와 두게 되면 이 벡터가 벡터 P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뭐 알 수 있냐면 A부터 P까지 벡터, 즉 벡터 AP도 알 수 있죠. 벡터 AP. 좀 손을 좀 더 두껍게 그어볼게요. 즉 벡터 AP를 구할 수 있다 여기서. 그쵸? 자, 그럼 벡터 AP는 뭐가 되죠? 그쵸? 벡터 P에서 벡터 A를 빼게 되는 거예요. 맞죠? 따라서 이 같은 경우에는 결국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이 직선 AP의 또 평행한 직선 하나 더 그을 수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평행한 직선 하나 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벡터 U라고 둘게요. 제 그거를 A, B라고 한번 두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거 알 수 있죠? 그쵸? 벡터 U하고 벡터 AP, 즉 P 빼기 A는 뭐 하는 거예요? 서로 평행 관계죠, 평행. 그 다음 평행은 무슨 관계? 서로 실수의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벡터 P에서 벡터 A를 뺀 것이 뭐가 되는 거야? 그쵸? T 곱하기 벡터 U가 되는 거죠. 그래서 T는 실수가 되겠죠. 실수의 관계 있다 했으니까. 그쵸? 따라서 이제 우리가 요 식을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저는 그래서 P를 X, Y로 줄 거고요. 요거를 X, Y로 줄 거고요. 벡터 P를요. 그리고 정확히 써볼까요? 네. 그래서 벡터 P를 제가 여기서는 정확히 X, Y로 쓰게 될 것이고요. 벡터 A를 X1, Y1이라 줄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좌변 같은 경우에는 X-X1하고 Y-Y1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변 같은 경우에는 T, TB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벡터가 같다 그러면 성분끼리 같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같은 경우에는 X-X1이 뭐가 되는 거고 TA가 되는 거고 Y-Y1이 TB가 되어서 이제 같이 한번 T를 좀 없애볼게요. 지금 미지수가 워낙 많으니까요. 따라서 이거 정리해주게 되면 결국 T는 A분의 X-X1이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 여기 의해서 결국 얘는 B분의 Y-Y1인 거죠. 즉 요게 봐도 방향 벡터가 주어졌을 때에 대한 직선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참고드릴게요. 여기 요거 같은 장점은 뭐냐면요. 방향 벡터를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분모가 뭐예요? 분모가 봐도 그쵸. 방향 벡터 성분이 있는 거거든요. 차례차례가. 그쵸? 자, 근데 주의할 게 좀 하나 있습니다. 가끔씩 문제를 보시면요. 이제 문제 빠르게 푸시다 특히 많이 실수를 하세요. 어떤 실수 하시냐면요. 여기가 항상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X의 개수와 Y의 개수 항상 1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1이 아니면요. 방향 벡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페이크 좀 하려고 그 X의 개수, Y의 개수 하나를 뭔가 마이너스 직선을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 때문에 항상 각각의 개수, 즉 X의 개수하고 Y의 개수 1인지 확인하시고 아니면 식 조작하셔가지고 방향 벡터를 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여기서 지금 보시면요. A하고 B 0이 되면 안 되죠. 분모에 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A, B 곱해서 0이 되면 안 된다는 것까지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정리 좀 해봤고요. 그럼 같이 문제 1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죠. 자, 방향 벡터가요, 이거이고요. 다음 점을 지난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자? 방향 벡터를 분모에 두고, 그리고 남은 점들을 이제 분자에 두자. 그쵸? 따라 정리해 보시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x-3이 될 것이고요. 그쵸?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3분의 y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는 3분의 y 더하기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셨죠?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0. 그럼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x가 될 것이고요. 는 그 다음에 3분의 y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항상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이요. 요거 원리. 일단 원리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가끔씩 문제를 푸시다 보면 이 원리를 좀 아셔야 될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이 원리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직선 구하는 방법, 그리고 결정식까지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참고로요, 여기서 이제 방향 벡터 중 하나가 성분이 0일 경우 이제 가끔씩 물어보신 경우가 계세요. 이제 그럴 경우 생각해 좀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이건 한번 예시로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뭐 2,4를 지나고요. 2,4를 지나고, 예를 들어 방향 벡터 U가요. 예를 들어 뭐가 줄까? 0,5다.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방향 벡터에 대한 평행하게 직선을 그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잘 보세요. 2,4가 여기 있어요. 2,4가 여기 있는데 방향 벡터가 0,5대요. 0,5에서 이쪽에 있는 벡터거든요. 요거에 평행하게 직선을 긋는데요. 반대쪽도 가능하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쵸? x는 2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셨죠? 마찬가지는 방향 벡터 이번에는 5,0이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치? 방향 벡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평행가 돼요. 그럼 뭐가 될까요? 이때는 y는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둘 중에 성분 하나 0이다. 그러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된다는 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1번 살펴봤고요. 저 이제 문제 2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단 두 점을 지난 직선 방정식이요. 이렇게 되는 거를 보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얼핏 보면 고1 문제 같아요. 근데 우리 어쨌든 간 벡터를 배우고 있으니까 벡터의 관점에서 같이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번 직선 한번 그어볼까요? 어떤 상황인 건지. 일단 직선을 그어보기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점을 지난데요. 결국 점 A가 여기 있고 점 B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벡터의 관점을 보게 되면 결국 위치 벡터를 봤을 때 원점 O가 여기 있으면 결국 OA 벡터 성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벡터 여기 A다 둘게요. 그럼 성분이 x1, y1이 되는 것이고 벡터 OB 관점 받아보게 되면 벡터 B가 성분이 x2, y2가 되는 거죠. 그쵸? 좋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럼 뭐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직선의 방향 벡터, 그쵸? 자, 방향 벡터를 이제 구해 볼 건데 방향 벡터가 뭐였죠? 그쵸? 직선의 평행한 벡터였어요. 뭐가 있죠? 딱 잡을 수 있는 거. 그쵸? AB 벡터가 방향 벡터 될 수 있겠죠. 그쵸? 따라서 벡터 AB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직선의 방향 벡터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벡터 AB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위치 벡터 관점 받아보게 되면 그쵸? 얘는 간단하죠? 벡터 B에서 벡터 A를 빼면 되는 거라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x2-x1, y2-y1인 거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방향 벡터인 거예요. 끝났죠. 따라서 방향 벡터를 분모에 두는 거였어요. 따라서 x2-x1 분의 지나는 점,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저는 A를 줄게요. x-x1 이퀄 y2-y1분의 y-y1이다 이렇게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점 B도 지나는 거니까요. 점 B를 대입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여기서 지금 보이고자 하는 거는 점 A에 대한 거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x2-x1, y2-y1 당연히 지금 분모에 있다 보니까 당연하겠지만 요건 당연히 연결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2번 같이 살펴봤고요. 저 이제 문제 3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3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가 바뀌어가지고요. 법선 벡터형의 직선을 구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새로운 용도 등장했죠. 법선 벡터, 법선. 법선이 뭐지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법선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직선의 수직인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아까 방향 벡터 같은 경우는 직선이 평행한 거였고요. 법선 같은 경우는 직선의 수직인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것도 한번 제가 원리 좀 설명을 드리고 나서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벡터 AP가 일단 생각해 봅시다. 벡터 일단은 네, 두점 A하고 P의 지사는 직선 일단 생각해 볼게요. A하고 P. 여기 A가 있고요. 여기 P가 일단 생각해 봅시다. 되셨죠? 제가 마찬가지로 여기 원점 5를 제가 그었을 때 여기서 제가 원점 5를 그었을 때 당연히 벡터 OA라는 위치 벡터가 있을 것이고요. 그 벡터 OP라는 위치 벡터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럼 보세요. 어떤 직선이 주어지면요. 그 직선의 기울기도 정해집니다. 그쵸? 그러면 당연히 기울기가 정해지면 그 기울기의 수직인 것도 정해져죠. 당연하겠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저는요. 이 직선, 즉 직선 AP의 수직인 한번 직선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수직인 걸 한번 만들어 보려 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잘 봅시다. 일단 요 벡터 제가 벡터 A라 둘 것이고요. 요 벡터 제가 벡터 P라 둘게요. 그럼 당연하게도 결국 벡터 AP가 구할 수 있죠. 벡터 AP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벡터 P 빼기 벡터 A가 되는 거죠. 그렇죠? 즉 여기가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가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요 벡터를 벡터 N이라 줄게요. 그럼 아까 뭐였죠? 수직. 그러면 90도래요. 각도가 90도예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90도야? 이게 뭐죠? 그쵸? 내적이 0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적이 등장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내적이 0인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 요거하고 벡터 N의 내적도 얼마가 되는 거야? 0인 거예요. 근데 벡터 P 빼기 A는 뭐가 되는 거죠? x 마이너스 x1, y 마이너스 y1이고 벡터 안에 제가 a, B로 둘게요. 얘가 0인 거예요. 성분이 주어서 내적을 해다? 이거 뭐죠?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였죠. 따라서 결국 a 곱하기 x-x1 더하기 b 곱하기 y-y1이 0이 되는 거예요. 정리 좀 해볼까요? 그럼 ax 더하기 by 마이너스 ax1 더하기 by1이 0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이게 바로 뭐다? 법선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에 대한 이제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직선 방정식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마찬가지로요. x의 개수하고요. y의 개수가 마찬가지로 법선 벡터 성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같이 한번 그 다음에 문제 3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3-1번입니다. 점을 지나고요. 법선 벡터가 2,1이에요. 어떻게 하자? 그쵸? 2 곱하기 x-1 더하기 1 곱하기 y 더하기 3 되겠죠? 왜냐하면 법선 벡터하고 그리고 p 빼기 a 벡터가 0인 거니까 그래서 p를 x, y에 두고 지난 한 점을 1, 3으로 두는 거죠. 그럼 요 자체 벡터 뭐가 되는 거예요? x-1, y 더하기 3이 되는 것이고 법선 벡터가 뭐였다? 2,1이었기 때문에 내적하는 거라고 내적하면 당연히 요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2x 더하기 y 더하기 1 0인가요? 네, 문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2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 되셨죠? 네, 두 번째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약간 달라졌죠? 법선 벡터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x축의 수직이래요. 이거 한번 그림을 확인해 볼게요. x축의 수직이래요. 점 3,1 지나고 3,1 여기다 생각합시다. 여기가 3,2라고 둘게요. 당연히 축 표시해볼까요? y축이고 x축이고 그쵸? x축의 수직의 뜻은 뭐에 평행한 거예요? y축에 평행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보면 결국 이 직선의 법선 벡터는 뭐가 되죠? 법선 벡터? 1,0이죠. 여기 그쵸? 수직인 거니까 되셨어요? 1,0이에요. 따라서 정리 좀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쵸? 정리해 주시게 되면 결국 1,0하고 법선 벡터하고 x-3, y-2가 수직 0인 거라고요. 따라서 x는 3인 거죠. 이런 식으로. 되셨죠? 네. 여기서 질문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선생님 그럼 법선 벡터를요. 저는 뭐 5,0을 두고 싶은데요. 상관없어요. 벡터의 수가 이 직선에
수직이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5콤마는 먼저 문제가 없는 게요. 5,0에다가 뭐 x-3, y-의 0이에요. 이렇게 주게 되면 결국 5 곱하기 x-3 0이거든요. 혹시 없어지잖아요. 소거되기 때문에 x-3 0이 되는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최대한 간단하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1콤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법선 벡터 준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3번 같이 풀어봤고요. 저는 이제 4번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4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직선이 있는 각이 크게 된 내용인데요. 일단 한번 직선을 한번 들고 와본 다음에 좀 관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직선 하나 이렇게 들고 올 거고요. 나머지 직선 하나 이렇게 한번 들고 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렇게 했을 때, 각이 좀 몇 개 생기나요? 그쵸. 각은 총 4개 생기는데 어차피 지금 보시면요. 요각하고 요각 같아요. 그쵸. 같고 막꼭지각에 의해서 요각 같기 때문에 결론적 각은 2개 생기는 거 볼 수도 있겠죠. 그쵸. 좋아요. 자, 그랬을 때 각의 크기 어떤 걸 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보통은요 더 작은 각을 말합니다. 그쵸. 그래서 보통은 둔각은 그래서 잘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항상 0도부터 90도까지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딱 이제 그 직선의 각의 크기를 설명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각의 크기를 구하고 싶은 건데 어떻게 구할까가 문제인 거죠. 우리가 어쨌든 궁금한 건 각의 크기가 되는 거니까, 그쵸? 어떻게 구할까 생각해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운 게 딱 2개밖에 없어요. 뭐가 있죠? 그쵸? 방향 벡터하고 부분 벡터밖에 없거든요. 그럼 뭐 이용해볼까요? 가장 간단한 게 있죠. 방향 벡터. 방향 벡터가 뭐였었냐면 직선하고 평행한 벡터였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결국 벡터를 잡을 때 애초에 이런 식으로 잡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단 검은색 직선에 대한 방향 벡터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파란색 직선에 대한 방향 벡터를 저는 한번 빨간색으로 잡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볼게요. 결국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곧 그쵸. 직선에 있는 각이 크게 되는 거죠. 왜? 서로 평행한 거니까. 되었어요. 따라서 각각의 직선의 방향 벡터에 제가 여기를 A라고 두고요. 여기를 B라고 둘게요. 그럼 그렇게 두게 되면 결국 직선에 있는 각이 뭐가 똑같은 거예요? 그쵸. 벡터 두 벡터. 뭐 어떤 거? 벡터 A하고 벡터 B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똑같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거 뭐라고요? 각의 크기라고요. 뭐 떠오르죠? 그쵸. 내적도죠. 내적. 왜? 내적에 대한 성분이 주어져 있으면 크기도 구할 수 있고 내적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죠. 왜? 내적이 저기가 뭐였어요? 두 벡터 내적한다? 그러면은 크기 코사인 크기의 코사인이었거든요. 그럼 요식을 변형해주게 되면 코사인 세타가 뭐였다? 그쵸? 크기 곱하기 크기 분의 내적이었거든요. 그럼 성분이 주어지면 당연히 내적 구할 수 있고 크기도 구할 수 있고 크기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코사인 구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어떤 특수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세타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4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직선의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다. 그럼 뭐부터 구하자? 그쵸? 방향 벡터를 구하자. 자, 첫 번째 거 볼게요. 자, 이렇게 주어지면 방향 벡터가 뭐였죠? xy계에서 1일 때에 대한 분모가 성분이었죠. 그렇죠? 그럼 결국 벡터 a로 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분이 방향 벡터 성분은 3,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왜? 개수가 다 1이거든요. 그쵸? 문제 없어요.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얘는요. 방향 벡터가 1,5로 하시면 안 되죠. 왜? 조심하셔야죠. 뭘 조심해야 되냐? 지금 보시면요. 요거요. y에서 1인가요? 아니요. 마이너스 1이죠. 변형하셔야죠. 지금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5분의 y 빼기 1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5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끝났죠? 따라서 우리 구할 거는 이제 코사인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크기 곱한 다음에 분의 내적이라고요. 그쵸? 크기 얼마? 루트 13. 크기 얼마? 루트 26. 그리고 3 더하기 12죠. 그러면 분모는요. 루트 13 곱하기 루트 13 곱하기 루트 2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13이 되는데 소거되죠. 여기 약분돼요. 그래서 남는 거는 정리해 주시면 여기가 2분의 루트가 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세타가 얼마다 45도라고 정답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는데요. 정리 좀 해보자면 이거겠죠. 결국 어떤 직선 두 개가 주어져 있을 때 그 직선이 있는 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자? 그쵸. 각각 직선에 대해서 뭘 구하자? 방향 벡터를 구한 다음에 그 방향 벡터가 이룬 각의 크기 뭘 이용해서 구하자? 내적을 이용해서 구하자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4번 문제 풀었고요. 저는 5번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직선이요. 서도 수직일 때와 평행할 때 실수 A 값을 각각 구하래요. 결국 뭐가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치, 두 직선은 결국 이루는 각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쵸? 자, 지금 보면 결국 뭐부터 구하자? 방향부터 구한 다음에 수직이면 내적이 얼마? 0인 것이고, 두 번째 평행하면 방향 벡터끼리 뭐가 존재한다? 실수배가 존재한다는 것까지 조금 보셔가지고 문제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거도 볼게요. 뭐부터 구하자? 각각 직선에 대해서 방향 벡터를 구하자. 그쵸? 자, 가보시죠. 자, x의 수가 여기 1이고요. y의 수 1인 거니까 결국 뭐부터 구하자. 그쵸? 결국 방향 벡터 a라고 두면 여기는 -4,2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거 보게 되면 벡터 b를 보게 되면 얘는 a,1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가 뭐가 된다? 방향 벡터가 되겠죠. 그쵸? 자, 두 번째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수직이죠. 수직. 자, 수직이면 뭐였다? 벡터의 내적이 얼마? 0이었다. 그쵸? 따라서 벡터 A하고 B 내적하면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였죠? 따라서 -4A 더하기 2가 얼마가 된다? 0 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A가 얼마? 2분의 1로 우리가 처리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세 번째 거 가보겠습니다. 뭐 돼요? 평행하대요. 평행하면 뭐다? 평행하면 그쵸, 벡터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 실수배가 존재한다. 실수배. 그쵸? 따라서 벡터 A는 T 곱하기 벡터 B가 줄게요. 그래서 T는 실수입니다. 네. 따라서 결국 벡터 A가 지금 -4,2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얘는 T 곱하기 A, 1 되겠죠. 그쵸? 그러면 T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2가 돼야겠죠. 그쵸? 왜냐하면 여기가 2가 되어야만 1 곱하기 2에서 얼마 나오는 거예요? 2가 나오거든요. 그쵸? 따라서 결국 2a가 -한 거니까 따라서 a가 얼마다? -2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두 직선이 주어졌을 때 그 직선이 뭔가 수직이고 평행적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뭘 떠올리자 항상 그죠? 각각 직선에 대해서 방향 벡터를 떠올린 다음에 수직이면 방향 벡터끼리 적합시 얼마? 0. 그리고 평행하다면 방향 벡터끼리 실수별 존재한다는 것까지 조금 기억하셔가지고 문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 풀었고 다음 주제 6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6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제가 바뀌어가지고 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근데 원의 정의가 뭔가요? 좀 동그라미라고 하신 분들 계실 것 같고요. 그쵸? 자, 원에 대한 정확히 정의는 이거였죠. 한 점으로부터 거리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었어요. 그쵸? 맞나요? 그 한 점이 뭐였죠? 그쵸, 중심이었고 그 거리가 뭐였다? 반지름이었다는 것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그걸 이용하면요 정의는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일단 한번 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원의 느낌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원의 필요한 건 뭐냐면요 중심이 필요해요. 중심. 그쵸? 중심. 이건 중심이 제가 센터니까 영어로 C라고 C. C라고 두고요. 원 위에 이미 한 점을 제가 뭐 P하고 P하고 줄게요. 그러면 항상 이 거리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R이에요. R 반지름. 그쵸? 레디우스에서 R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일단 이걸 벡터로 보기 위해서 한번 위치 벡터를 한번 들고 와 보겠습니다. 그쵸? 자, 위치 벡터를 들고 와 보게 되면 원점을 여기다 생각할게요. 그러면 OC 벡터가 여기 있을 것이고 OC 벡터가 OC 벡터 그리고 OP 벡터 여기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결국 벡터 CP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R 돼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여기를 제가 벡터 C라고 두고 벡터 P라고 두면 일단 제가 C 성분을 A, B로 두고요. P 성분을 제가 X, Y로 줄게요. 자, 그럼 뭐가 알 수 있는 거죠? 벡터 CP의 크기 제곱이 R 제곱인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같은 크기의 제곱해서 뭐예요? 똑같은 거를 내적한 거예요. 내적. 맞아요. 따라서 얘는 벡터 P 빼기 C를 결국 내적한 거예요.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R제곱인 거라고요. 근데 벡터 P 빼기 C가 뭐가 되는 거죠? 그쵸. 얘는 X 빼기 A하고 Y 빼기 B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X-A 제곱 더하기 Y-B 제곱 얼마가 되는 거야? R제곱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1 때 배웠던 원방정식 C라고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에서 뭔가 이거는 힌트가 주어지거나 아니면 두 번째 거가 주어지게 되면 항상 뭘 떠올리자? 아, 중심이 C이고 반지름 R인 원이구나 하고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내용 떠올리시면 같이 한번 문제 6번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점 2콤마만 3을 중심으로 하고요. 반지름이 얼마? 3이 오늘 구하디요.
어떻게 하자? 그쵸? 이미 전 P로 둘게요. 그러면 결국 벡터 CP가 얼마 되는 거예요? 3인 거니까 따라서 결국 x-2 그리고 y 더하기 3을 한 번 똑같이 다시 내적하면 뭐가 된다? 반지름의 제곱 즉 얼마가 되는 거냐면 9가 되는 거고요. 그쵸? 따라서 정리해주게 되면 x-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제곱 얼마다? 9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두 번째 거 중요합니다. 자주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두 점을 지름이 양 끝점을 하는 원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두 점을 지름이 양 끝점을 하는 원? 이거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해야 돼요. 자, 볼게요. 자, 원을 한번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이에요. 두 점을 지름이 양 끝점으로 한대요. 그러면 여기가 점 A가 1, 여기가 1,2가 되는 것이고요. 요 점 B가 3,0이에요. 그러면 일단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 이은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은 것이 지름이요, 지름. 그쵸? 여기가 이은 게 지름이거든요. 다시 볼까요? 네. 여기가 지름이요.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벡터를 어쨌든 이용해야 되거든요. 지름. 우리 중3 때 뭐 배웠었냐면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몇 도였죠? 90도예요. 그게 뭐냐면 원 위에 아무 점 P를 잡고 나서 보게 되면 결국 요 각도가 몇 도가 되는 거예요? 90도예요. 즉 P가 어디에 있든 간에 항상 몇 도가 되는 거예요? 90도라고요. 그럼 된 거 아닌가요? 왜? 그치. 벡터 AP하고 벡터 BP가 각도가 몇 도가 되는 거예요? 90도예요. 됐죠? 그럼 내적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0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두 번째 거 같은 경우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벡터 AP하고 벡터 BP가 내적했을 때 0이 되는 거죠. 그럼 다르게 표시해주게 되면 그쵸. P 빼기 A하고 P 빼기 B를 내적했을 때 얼마가 되는 거야? 0인 거야. 얘도 원방정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3가지 표현인 거죠. 1번, 2번, 3번까지. 네, 셋 다 똑같은 뭐가 되는 거예요? 원방정식을 표현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가볼게요. 그러면 2번입니다. 여기 오른쪽 써볼게요. 1,2하고 3,0을 양 끝점으로 한대요. 그럼 뭐야? 벡터 AP하고 벡터 BP 대적이 얼마야? 0인 거라고요. 그럼 벡터 AP가 뭐죠? x-1,y-2가 되는 것이고 벡터 BP는요. x-3,y가 얼마 되는 거예요? 0 되는 거예요. 혹시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이제 전개해볼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인 거예요. 완전 제곱식 만들어볼까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더하기 1 해주면 되고 더하기 1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맞나요? 따라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리해보게 되면 결국 x-2의 제곱 그쵸? 그리고 y-1 제곱 얼마다? 2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원방 정식의 표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거 이거, 두 번째 거 이거, 세 번째 거 이거. 되셨죠? 이 표현을 보시고 항상 뭐 떠오셔야 된다? 원인 걸 떠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원인 걸 못 떠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각각을 보고 나서 이게 원이구나는 거를 알아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6번까지 풀었고요. 저희 그럼 7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7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 A하고 점 P 위치 벡터를 각각 AP라고 할 때 만족시키는 점 P는 어떤 도형이 있는지 말하는 문제인데요. 보겠습니다. P 빼기 A가 2다. 이게 뭐예요? 1이에요. 그쵸? 중심이 얼마? 그쵸? 중심이 A, 즉 3,1이 되는 것이고 중심이 3,1, 반지름이 얼마? 반지름이 2인 1이 되겠죠. 2인 1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로 판단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식을 다 전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변 제곱해 볼게요. 그러면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의 제곱 얘는 뭐죠? 같은 거를 내적한 거라고요. 그쵸? 그리고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애초에 이게 뭐죠? 그쵸? x-3,y-1이거든요. 이거를 내적시킨 거예요. 이게 얼마가 되는 거죠? x-3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되는 것이고 이거 얼마다? 2의 제곱 4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로 원인 걸 파악할 수 있다는 거 되셨죠?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쵸? 뭐지 이게? 뭐 어떤 표현이지? 하실 것 같아요. 한번 식을 좀 바꿔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즉 벡터 P는요 0벡터에서 뺀 거거든요. 저 똑같은 말로. 얘가 뭐죠? P 빼기 0하고 P 빼기 내적겠도 0이야? 그쵸? 얘는 아까 봤던 6-2번 봤던 거죠. 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죠. 맞아요? 다 했죠. 따라서 요거 정리해주게 되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아 결국 0,0하고 0,0하고 점 A 즉 3,1을 지름의 양끝점을 하는 원인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중심 얼마죠? 중심은 요거의 중간 딱 얼마? 그쵸? 중심은 2분의 3, 2분의 1이 되는 것이고 반지름은요. 일단 지름 굵고요. 지름은 뭐죠? 지름? 그쵸? 지름은요.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따라서 얼마? 루트 10이거든요. 그럼 반지름은요. 2분의 루트 10이죠. 그쵸? 따라서 반지름은 2분의 루트 12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 얘도요. 대수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다 대입하신 다음에 계산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해볼까요? 일단 점 P 같은 경우에는 x, y가 되는 것이고요. P 빼기 앞에 만들었죠. 그쵸? 그래서 얘는 x-3, y-1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적께서 얼마나 0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전개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x제곱만 3x 그리고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y가 0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주는 거다 이제 어쨌든 우리가 뭔가 식에서 중심을 얻으려면 뭘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 그쵸? 그러면 여기서 x 계수 절반 마이너스 2분의 3을 제곱해 주는 거죠? 따라서 더하면 4분의 9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더해주면 4분의 1을 더해 주셔야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4분의 9 더하기 4분의 1 따라서 x-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y-2분의 1 제곱이 얼마다? 2분의 5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 결과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 7번까지 풀어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떤 문제에 주어진 식이 주어지면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판단을 해보세요. 모르겠으면 전개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알고 있으면 바로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7번 문제고요. 이제 저번 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창의 통고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점 -1,4씩 나고요. 직선 L을 평행한 직선 n방정식을요. 태영이 하고 지윤이가 풀었다 합니다. 그랬을 때 가나 다 알맞은 것을 써놓은 문제가 되겠죠. 자, 태영이부터 가볼게요. 자, 태영이 거부터 보시면요. 자, 첫 번째 직선 L방정식이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대요.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일단 t를 소거하지요. 그럼 해볼까요? 그러면 t를 소거해주게 되면 지금 보면 x 더하기 2가 3t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y 더하기 5가 지금 마이너스 2t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쵸? t는 3분의 x 더하기 2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t는 마이너스 2분의 y 더하기 5잖아요. 그쵸? 다 했죠. 그럼 가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쵸? 가는 3 되는 것이고 나가 얼마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보니까 지금 3분의 x 더하기 2가 마이너스 2분의 y 더하기 5대 이게 뭐죠? 직선, 그쵸? 직선이에요. 방향부터는 분자에서 x, y가 저 얼마일 때 1일 때에 대한 분모값이었어요. 그래서 성분이 그럼 다 계속 1이죠. 그럼 성분이 얼마? 3,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보니까 방향부터가 주어져 있고 뭐가 주어져 있어 지금? 점이 있죠. 당연히 m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죠. 그쵸?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3분의 x 더하기 1은 마이너스 2분의 y 빼기 4 이렇게 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자, 다음 지윤이 거 볼게요. 지윤이 거. 자, 지윤이 거 보시면요. 직선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전개해볼까요? 전개해보시면 4x 더하기 4y 더하기 20은 2x 더하기 y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정리해보시면 2x 더하기 3y 더하기 19는 0이죠. 따라서 가가 얼마? 2. 나가 3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이때 법선 벡터 뭐가 되는 거죠? x, y의 개수죠. 개수. 그쵸? 여기가 2, 3 되겠죠.
그럼 법선이 있고 점이 있으니까 구할 수 있겠죠. 그쵸? 왜? 그쵸? 법선 벡터 즉 2,3하고 x 더하기 1, y 빼기 4가 결국 내적했을 때 얼마가 되는 거기 때문에 0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2x 더하기 2 그리고 더하기 3y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2x 더하기 3y 빼기 12 0 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요식 정리했을 때 결과는 같게 나와야 됩니다. 다르면 잘못 푸신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문제 쭉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특선형 원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고1 동안 배웠기 때문에 아주 복습한 느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새롭게 이제 벡터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하를 배웠다면 당연히 직선 몇 가지 두 가지 내용 뭐죠? 방향 벡터하고 법선 벡터를 구하신 다음에 이제 직선을 구하는 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 원 같은 경우에는 총 세 가지 표현. 일단 길이가 반지름 그리고 뺀 것이 반지름 그리고 지름이 양 끝점이 주어졌을 때 내적이 얼마다 0이라는 것까지 꼭 거기까지 기억해 주셔야만 근데 문제 좀 소홀하게 푸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이 방정식 되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소단원 문제 같이 한번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하면 꼭 문제 5문제밖에 안 되니까요.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 같이 한번 문제 또 풀어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전 다음 시간 소단원 문제 풀이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